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혹자는 FCA까지 왔으면 태어날 때부터 아메이였을 거다. 저 여자는 원래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걸 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은 해의 모습이에요. 94년도. 저도 저러고 있었어요. 저러고 있었는데 아메이 박스에 보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하고 적혀 있죠. 근데 어떻게 better lives가 됐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다른 그룹에 가서 스피치는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스토리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세 가지를 이 스피치를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왜 정말 평범하지 않고 누구 하나한테도 지지받지 못하는 이 길을 나는 선택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아메이나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메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메이라 그랬을 때 이렇게 확 와닿으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정말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니? 막 이러면서 정말 너 어떻게 알아들었니? 똑똑하게.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메이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도망 다녔어요. 정말 싫었어요. 저는 아메이를 딱 들었을 때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저런 걸 하라 그러지? 왜 도대체 저런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로 도망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기회라는 게 옆에 와 있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지만 내 옆에 와 있었던 거죠. 제품으로. 내가 쓰고 있었던 거고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고 그 권유를 받으면 싫지만 한 번쯤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 번쯤은 상상해 보는데 그 상상해 본 아메이가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나한테 이게 뭐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노크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1년쯤. 그런데 미팅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팅이 진짜로 정말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미팅을 우연치 않게 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을 본 거죠. 저 사람들 뭐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알던 아메이가 아닌가? 내가 알던 게 아니었어?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 사실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몇 번째 미팅에서 하게 됐냐면 세 번째 미팅에서 하게 됐어요. 세 번째 미팅이 제가 이제 정말 마음 먹고 애를 저녁에 누구네 집에 맡기고 그 집 남편을 끌고 갔던 미팅이에요. 그 아는 오빠였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오빠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참 이상하죠. 아메이는 남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걸 들었는데 그 오빠는 왜 끌려왔냐면 전원주택 자리가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끌려온 거예요. 저희가 남편하고 꿈이 뭐였냐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실 제 꿈은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 꿈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꿈이어서 일 없이 남의 집을 구경하고 다니는 게 그 집 부부하고 저희의 취미였거든요. 근데 그 오빠는 그냥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 집에 앉아서 몇 명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얘기를 듣는데 정말 주변은 까맣게 되고 그 강사하고 저하고 쫙 눈이 맞아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해보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생각하고 제가 갖는 생각하고 다르지 않아요. 해보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 부부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굉장히 인원수가 작은 데다가 진짜로 아는 사람이 정말 없이 막막했었어요. 그리고 전 성격도 옆집 아줌마랑 말 안 하는 스타일.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소아과에서 얘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자리를 대답 대신 옮겨 앉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아메이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거 있죠.
사람은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내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까? 누군가 소개를 해주면 말하는 대로 진짜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미팅장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미팅장에 가면서 그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도 그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이제껏 살아온 길이 결국은 아메이였어? 아메이로 귀착지으려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살아온 거야? 그거였어?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도대체 이 길을 가고 있지? 왜 아침에 미팅에 안 늦으려고 뛰고 있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거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러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수익 구조를 못 듣고 미팅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와서 수익 구조를 듣고 그 세 번째 미팅에 수익 구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착순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나한테 이걸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둔한데 수익 구조에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막 따지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처음 물어봤었냐면 우리한테 주는 그 35%가 어디서 나는 건데 니네 이거 비싸게 책정해놓고 35% 우리한테 돌려준다고 생색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책이 한 권 주어졌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주어졌어요. 사실 저는 책 잘 안 읽었었거든요. 두껍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걸 펼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망설이다가 제목이 일단 제 비율을 건드렸어요. 제가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더불어는 더불어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지. 어떻게 이게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말이야. 이 제목이 이게 이상하네. 그리고 책을 호기심에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부자들이 마음을 먹고 같이 나누려고 작정을 하면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본 재벌하고는 완전히 틀린 구조고 우리가 이 꼴을 못 봐서 재벌들이 이렇게 뭔가를 나누려고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갖춰놓은 꼴을 못 봐서 우리는 그냥 롯데마트에서 치킨 팔고 롯데마트에서 통닭까지 파는 그런 재벌만 봤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구별을 못했던 거지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조금 의문이 풀려가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 생기고 의문이 풀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는데 창피한 건 49%, 하고 싶은 마음 51%였어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안 창피하셨어요? 저 너무 창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아메이 봉다리를 들고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메이면 안녕하세요. 저 아메이 시작했으니까 필요하신 물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봉투를 뒤로 감췄어요. 원민이 엄마 어디 가? 그럼 아니요. 저는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하고 싶은 마음 51%를 부여잡고 그 2%의 차이로 제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시작이든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시작이든 멋지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아시는 것만큼 이해하고 사업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로 땡겨서. 저는 사실은 심사숙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땡겨서 결정 내린 일이나 그냥 결과가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심사숙고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툭 치면서 무슨 생각해? 그래요.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그 느낌으로, 감으로 이건 정말 내 인생에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 뭔진 모르지만 하다가 때려치더라도 내가 뭐 하다 때려치더라도 동아일보에 나겠어 설마?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6개월만 해보자. 까짓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지금 노해도 또 올 거야. 내가 그때 아메이가 세 번째 왔던 아메이였거든요. 왜 자꾸 이거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해보고 집어치우더라도 집어치우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아메이 할 시간을 뺄 수 있을까? 솔직히 그때 제가 잡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앙팡이라는 잡지에 프리랜서를 2년 반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자 임내하고
막 기사를 써서 돈도 벌고 막 신나고 재미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익숙해질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끈기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정말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맨날 기사가 똑같이 돌아요. 봄나들이 가기, 아야 물놀이 하기, 뭘로 하는 과학놀이 맨날 이러면서 기사가 도는데 너무 나중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년생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4살이 안 됐었어요, 그때. 저는 말하자면 쓰리잡인 거죠.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유가 막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너무나 뭔가 그게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될 일을 적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가 TV였어요. 제가 너무나 텔레비를 심하게 봐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아메이가 언론에서 막 공격을 당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나간 사람은 저 하나였고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사람이 저를 뺑 둘러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혹시 TV 안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드라마.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딸도 유치원에서 저를 그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파에 누워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리모컨, 하나는 전화기.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엄마라고 그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전 TV로 죽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빼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TV를 안 보기로 결단했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TV 앞에다가 A4 용지에다가 TV 보면 개다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보고 싶잖아요. 끊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플러그에다가 막 까만 테이프를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그걸 막 2개를 감아놓고 그래도 어떨 때는 막 잘라서 봐요. 칼로 막 잘라서 보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방에 보면 이렇게 자크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 자물쇠 채우는 그 고리 이렇게 플러그를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제가 열쇠를 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그 TV를 치우지는 못하고 그걸 치우면 되는데 그걸 치우지는 못하고 제가 그래서 그 시절에요. 언제까지 안 봤냐면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했던 허준, 그 시절에 했던 장금이 이런 거 못 봤어요. 못 보고 제가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TV를 끊고 또 하나 내가 안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 사실은 생각의 한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키는 생각, 안 될까 걱정하는 생각, 나를 자책하는 생각, 후회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해야지.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를 한 대씩 쳐야지. 내가 이렇게 털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2가지를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격이 또 급해요. 그래서 저 SP라는 거를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FCA한테도 SP의 시절이 여러분 있었답니다. 제가 SP를 어떻게 갔는지 저는 특별하게 갔는 줄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나 SP 어떻게 갔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너 SP 갈 때 아메의 제일 큰 박스에 물건을 가득 싣고 나가서 딱 접어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SP 갈 때 무지하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제품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SP 갈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아메이를 시작을 했으면 이제 첫 번째 고지가 SP인데 그거랑 한 판 붙어봐서 끝을 봐야지 내가 그 다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질질 끄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제가 얼빵했냐면 첫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제품 써보고 뭐 공부하고 그러면서 9%를 했어요. 근데 2번째 달에 15%를 했거든요. 근데 15%가 목표로 해가지고 15%를 한 게 아니라요. 그때는 ABN이 없었어요. ABN이 없어가지고 제 실적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전화를 걸면 ARS로 뭐 개인 PB 얼마, 그룹 PB 얼마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그룹 PB 안에 개인 PB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따로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떠들고 다녔어요. 나 좀 있으면 12%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빨리 15% 해보라고. 근데 사실은 그 개인 PB가 그룹 PB 안에 속해져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9%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막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어떻게 15%를 2번째 달에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해주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친 김에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15%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술 더 떠는 거 있죠. SP를 해보래요. 15%에서 SP를 하려면 곱빼기 2도 더 되는데 SP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 없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SP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카드가 없었어요. 카드를 왜 없었냐면 우리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카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서 사장님하고 이제 어느 자리에 한번 같이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몸을 날려서 카드를 긋죠. 그거는 지금 돈이 있어서 생긴 버릇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삐끗하는 날에는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130만 원 받아 들어올 때인데 뭐 술값으로 막 정말 쓰고 들어오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만드는 족족 뽀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없었어요. 카드 없이 저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SP를 가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주문을 받아다가 그 사람 카드로 긋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현금을 받아다가 그렇게 해서 SP를 가는데 한번 이제 제가 애들 책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줬더니 어떤 그 출판사의 지국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승의 날 전날이었어요. 제가 5월 SP거든요. 스승의 날 전날인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지구에 가서 나 이제 설명을 하리라. 그래서 카탈로그에 자료에 막 챙겨가지고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샬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그리고 막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침 조회가 끝났더라고요. 그 지국에 딱 들어갔더니 아침 조회가 끝났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할 줄 알고 이제 지국장한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있었더니 그 지국장이 야 이리 모여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에이 뭐야 또 이러면서 막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카탈로그를 하나씩 주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이 아줌마 초짜구나 이러면서 치아 그러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샴푸 그러면 손을 딱 들어 나보고 바를 정자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스승의 날 내일인데 돌아다니면서 선물 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사 이러는 거예요 지국장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혼이 빠져나가고 막 땀은 삐질삐질 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넘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그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날 퇴근하기 전에 앉아서 사람들 퇴근할 때 다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없잖아요. 현금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빨리 계좌 이체를 좀 해라. 내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AP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세제, 샴푸에 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차가 티코였거든요. 티코가 이렇게 들렸어요. 뒤가 무거워서. 그러고서는 막 이제 저녁 갔어요. 애를 또 막 언니한테 사정사정 부탁해서 맡기고 갔는데 가서 도착해서 알게 됐어요. 그 지국이 걸어서 5층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렇게 잡아 매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걸 들고 정말 땀 삐질삐질하면서 5층에 다 갖다 놓고 저 계산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자계산기 누르면 5번 다 틀린 답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눌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데 집에 저녁에 한 9시 넘어가지고 그 분당 고속화도로를 막 달리는데 눈물이 찌 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는 어디다가 팽개치라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거 왜 이러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러고 꽃 달고 다녔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내 인생의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누구 마누라로 살고 누구누구 엄마로 살지 않고 정말로 내 이름 석자를 찾고 나로서 살 수 있는 정말 그 희망을 나도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줄도 그때는 몰랐지만 그 희망이 내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안 가는 길을 달리고 안 했던 일을 하고 안 해봤던 걸 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녔던 시절이 저의 그 SP 가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됐죠. 그랬더니 막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SP가 빨리 된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나와서 석 달 만에 SP면 굉장히 빠른 SP인데 그 SP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SP 갈 때 하고 다녔던 게 있어요. 사실은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샴푸를 시켜서 가지고 갔는데 나오는 길에 치약을 달라는 거예요. 일산 사는 친구가.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애를 맡기고 차비를 들여서 차를 몰고 그러고 갔는데 내가 샴푸를 하나 주러 갔는데 치약을 달라고 그러는데 난 치약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카샵을 차렸어요. 카샵을. 친구들이 그러죠. 너 파는 거 아니라며. 나 파는 거 아닌데 급한 건 참으라고 할 수 없는 건 내가 갖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할 시간에 나도 애 봐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치약 몇 개, 가루비누 몇 개. 사실 에센스가 떨어지면 참으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스킨 로션이 떨어지면 참으라고 그럴 수 없죠. 치약이 떨어졌는데 참으라고 그래요? 가루비누가 떨어졌는데 빨리 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면서 고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견물생심인지 이렇게 눈에 보이면 또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루비가 될 때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 다녔더니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빨리빨리 물건을 쓰게 할까? 그들이 빨리 내 거래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장이면 그들과 빨리 거래를 터서 거래처가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업 설명을 일단 들으시고요.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품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의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P가 됐죠. 사실은 SP가 되면서 제가 또 하나 했던 정말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업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너 아메이가 다단계인 줄 알았지? 너 추가 소득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정말 사업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단계가 아니거든. 내가 팔아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거를 내가 사업 설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 날 그렇게 볼 거니까 나에 대한 변명으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도 도망 다닌 게 1년인데 나도 아메이를 정말 우습게 알았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기까지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 나를 거절하고 그 사람이 당장 나한테 호응하지 않는 건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옛날에 내가 그 사업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허비한 시간이 있으므로 내가 그 기회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나를 변명하는 그러고 또 하나의 방편으로 사업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SP 갈 때요. 4그룹이 나왔었어요. 4그룹이 나와서 같이 미팅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저 하나도 설명 제대로 못했고요. 누군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고요. 제품도 꼼꼼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해줬냐면 시스템에서 내가 설명을 듣고 있는 동시에 그 4사람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4사람은 시스템에 맡겨놓고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제품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내가 공조해서 SP를 간 거지 내 능력으로 석 달 만에 SP가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서 미팅 초대구나. 진짜 무조건 미팅에 모셔다 앉혀놓으면 정말로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듣겠구나. 나처럼 마음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SP를 가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사업설명하고 미팅 초대하고 그걸 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 집 앞에 가서 차를 대고 내려와. 그래가지고서는 모시고 오는 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4그룹이 유지가 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핀 용어로 펄이라는 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었어요. 4그룹이 유지를 했으니까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눈에 보이잖아요. 6그룹이라며. 아메이 쉽네. 이러는 순간 3그룹이 그만뒀어요. 그게 이제 어느 해 여름인데 한 분은 왜 그만뒀냐면 정신과 약을 드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을 후원을 한 거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을. 근데 그분을 후원해가지고 근데 사업이 하기 싫으니까 그 약을 띄어야 임신을 하는데 그 약을 안 띄고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약을 띄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애가 하나세요. 둘째 낳지 않았어요. 둘째 낳겠다고 들어갔었는데. 그런 분이 하나 있고, 한 분은 이제 제가 아까 그 데려갔던 오빠, 그 오빠가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SP가 되고 나서 자기 회사에 승진을 하면서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제가 가까이 지내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는 애가 돌아오는데 애를 마중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이 너무 싫다 그러면서 애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정말 그 셋이 동시에 그만두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Y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할까? 왜 이걸 할까? 나는 도대체 왜 이걸 할까? 근데 제가 정말 그 당시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뭔가 그냥 정말 나른한 앞으로의 발전이 없는 내 스스로 돌아봐도 하나도 뿌듯한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뭔가가 나를 잡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내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아메이가 나한테 줬던 비전 같아요. 내가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제시해줬던 그 비전 때문에 저는 붙잡고 있었고 그분들은 놓게 된 거죠.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자기의 리드가 없었으므로.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사업을 나랑 같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리드가 있는 Y가 분명한 사람이어야겠구나 하는 거를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에 그냥 조금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나아지는 게 보여서 그냥 언니가 가재니까 뭐 이래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자기 비전을 자기 Y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면서 제가 어느 해 여름에 침대에 엎어져 울었어요. 정말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울고 가만히 엎어져 있었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그때 고마웠어요. 무슨 걱정이야. 다시 하면 되지. 그러고는 사실 그때부터 허정건 사장이 그 전에도 사업 설명을 하고 뭐 해가지고 파트너도 찾고 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스스로가 정말 사업 설명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여름서부터 저희가 에메랄드를 가는 그때까지 주말에 토요일 날 한 번, 일요일 날 2번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무식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땐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분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왜 이분이 왜 조인되지 않지? 이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할 것 같으면서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뭐에 홀렸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내가 이쪽에서 우물을 팔 때 다른 쪽에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에메랄드는 됐어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딱 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의 보상을 제일 많이 느꼈었을 때가 에메랄드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에메랄드일 때 연봉 8천이 넘었어요. 그때 국무총리 연봉이 8천이었거든요. 테레비를 보면 안 부러워. 모든 사람이 안 부러워. 정말 돈을 번다라는 게 그게 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가사 노동으로 해방되는 거였어요. 아줌마를 쓰고 싶어요. 아줌마 하고 살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아메이를 해서 뭔가 성공을 했다 하면은 아줌마하고는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사실 우리 남편은요, 아줌마를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아줌마가 밥 주죠, 빨래 해주죠, 아침에 말벗 해주죠, 밥 먹을 때. 아줌마가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왜냐하면 모든 가사노동에서 남자들도 해방되잖아요. 가사노동을 여자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멋진 삶을 제가 에메랄드 때부터, 저는 사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그게 너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을 딱 해서 막 청소를 하는데 한 바퀴 쫙 청소를 하고 났더니 손에 물집이 잡히면서 손바닥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은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니 살림하는 옆에 내가 일을 그냥 하면 되지. 왜 자꾸 생각을 해요. 빨래를 해놓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왜 꼭 개서 넣어야 되지? 빨래 거리에서 걷어다 입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왜 참참히 해야 되지? 쌓았다가 하면 큰일 나나? 잡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림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를 그때부터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제 꿈은 진짜 아줌마였어요. 에메랄드 때부터는 이제 아줌마랑 살지는 못했고 그냥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부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에메랄드 때 정말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이아몬드가 안 되고 그 이상이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그때 여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났고 너무 재밌었고 와 메이가 되는 일이고 세상에 작년에는 내가 130 가지고 살았는데 2년 후에 내가 연봉이 8천이 넘다니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다른 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때 굉장히 신나서 사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그건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진짜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면 자산가치로 따지고 보면은 2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있으면 내 노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아메이 비전을 몸으로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즐겼어요. 에메랄드를 즐기는데 그 다음에 9월인데 스폰서들이 저를 붙잡고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를 왜 도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에메랄드 하면 8천이고 다이아몬드 하면 1억 2천이라며 난 4천 없어도 돼. 나 지금이 너무 행복해.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당신이 두 손을 내밀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컨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여기 지금 에메랄드 이 그룹들은 어쨌든 가겠지만 나머지 세 그룹은 당신이 결심을 안 하면, 당신이 결단을 안 하면 올해 PT도 되지 말라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정말 물론 저도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줘서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다녔는데 그걸 제가 제 사업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에메랄드에서 연봉 8천이어서 너무 좋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걸 결단을 안 하면 나의 나머지 세 그룹에서는 정말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 내가 결심을 해야 일이 벌어지겠구나. 9월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에메랄드 그 제주도 여행 있잖아요. 그거 캔슬하고 다 캔슬하고 제가 진짜 9월 한 10일쯤 결단해가지고요. 그 9월 달에 큐를 들어가요. 왜냐면 그 나머지 레그가 다 15%였거든요. 그래서 9월에 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4월 1일자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정말로 저는 다이아몬드 갈 때 되게 신나게 갔던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열심히 미친 듯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일을 했고 여러분들 왜 그거 아세요?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딱 나오면 그 밤공기의 상쾌함.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쫙 그 고속화도로를 타고 들어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오는 질질 눈물 흘렸을 때와는 다른 그 상쾌함. 정말 저는 다이아몬드 갈 때 굉장히 그렇게 행복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뎁스도 좀 있었고 다이아몬드 갈 때 옆으로 7, 8, 9번째 레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 8, 9번 레그가 합쳐서 사이드 1,000만을 했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돈이 너무 빵빵하게 되는 다이아몬드가 됐었던 거예요. 신나죠. 돈이 많이 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사실은 저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다음 핀을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양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 다음 핀이 막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이아몬드 가고 나서 사업 설명 미친 듯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0번 넘게. 나도 20번 넘고 우리 남편도 한 10에서 15번 투잡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부부가 합쳐가지고 한 35에서 40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정말로 사업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나게 해서 사실 트리플까지 그 다이아몬드 때 했던 그 기운으로 쑥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플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연봉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사실 4억 정도 되면은요, 강남에서 살면서 돈이 부족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핀이에요. 진짜 그때부터 들어오는 수입 통장에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나가는 카드값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죠. 물론 그 전까지는 저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병원을 부모님이 차려주신 게 아니라 저희 돈으로 빚을 져서 차렸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 빚이 있었어요. 근데 더블 트리플 가면서 그걸 다 갚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에 일시불 보너스를 합쳐가지고 현찰로 트리플 가면서 집을 산 거예요. 지금 반포의 그 구반포 집을. 그러니까 사실 그때쯤 되니까 돈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내려놔지더라고요. 사실은 한 번에 옷을 3벌씩 겹쳐 입을 것도 아니고 백을 3개씩 미고 나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쓰는 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고 내 빚은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더 일을 해야 되는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사업적으로도
힘들었었고 굉장히 이제 그 고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고비에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 애들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의 꿈의 하나였었죠. 유학을 가 있었는데 보스턴에 이제 애들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름 트리플이니까 이제 스피치를 부탁을 한 거예요. 스피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흔쾌히 가서 감사하게 이제 저를 찾아주셔서 흔쾌히 가서 스피치를 했어요. 스피치를 했는데 스피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저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제 음악으로 유학을 온 사람인데 뜻을 품고 유학을 왔지만 사실 지금은 교포의 레슨 선생으로 살고 그냥 정말 루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그 음원을 듣고 사업을 결단해서 지금은 행복한 아메이 사업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 한국에 나가서 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대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됐다고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건이 제가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단초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아메이가 바뀌었던,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사건이에요. 그제까지 내 아메이는 사실은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한 아메이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한 아메이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조금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시작한 일인데 아니 내 스피치를 통해서 내 파트너도 아니고 이국만리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일이야? 저는 정말 그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진짜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고 선한 어떤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는 일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떨어졌지? 내가 뭔데? 어떻게 이걸 알아보게 됐지?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사실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 힘을 냈던 거예요. 정말 다시 힘을 냈는데 사실은 아무리 핀이 올라가도요. 다시 가동을 해서 에너지를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요. 사실 여러분이 0에서 1로 가기가 제일 힘들죠. 아무것도 아메를 모르다가 한 발을 내딛기가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잔가지에 불 붙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스피치 한번 듣고 미팅 한번 가면은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정도 하이핀에서 이제 나무가 두꺼운 나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굵은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는 그냥 붙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이제 정말 가치 비전을 느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이제 진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을 그냥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 나를 굉장히 단련하는 시간이었죠. 사실 그 이후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하던 일을 그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다시 힘을 낼 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무서운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지 않고 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아메이가 살아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도 동시에 하게 되냐면 내 안에 그렇게 에너지를 채우면서 내 사업을 돌아다 본 거예요. 내 사업을 뒤로 돌아봤더니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까지는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못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하겠는데 도대체 왜 파트너들이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우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필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디테일한 시스템이 없었고 방향성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사실 2007년부터 정말로 저희 부부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갖추려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또 가리키잖아요. 이건 복제사업이라며요. 그런데 누군가를 가리키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과 글밖에 없어요.
복제가 일어나는 유일한 도구가 말과 글이에요. 근데 그 말과 글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과 글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그때부터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시대에 맞춰서 변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갖춰져서 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에 의해서 정말로 발전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작을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끝이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그룹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살려나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제 결과로 저희가 이제 20점이 돼요. 너무너무 20점이 되고 싶었거든요. 카운슬 멤버가 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카운슬 멤버가 뭔지도 모르고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그 트리플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카운슬 멤버라는 그 핀이 20점이라는 핀이 돼서 이제 아메이 50주년 행사에 20점의 핀으로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 사실은 그냥 내가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분의 스피치를 보면 창업자에게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스피치를 보면서 아우 오바야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훅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50주년에 갔는데 아메이가 통이 커서 이제 막 비행기 값 다 대주고 숙박비 다 대주고 관광 다 시켜주고 하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다 초대를 했어요. 한 4,000명이 모였는데 머리가 이제 까맣고 노랗고 뭐 터번을 쓰고 눈도 파랗고 막 전부가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이 다 아메인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아 진짜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많은 사람의 팔자가 바뀌었구나.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널리 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아메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고, 본식을 하는데 리치드 보스 회장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스피치를 마치고 홀로그램 영상으로 그 회장님 한 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회장님이. 근데 그 회장님이 홀로그램으로 막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스피치에서 어떤 그 스피치가 있었냐면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런 스피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두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아메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런 어떤 뭔가 뉘우쳐지는 거,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것이 완전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그동안 겪어왔고 해왔고 지났던 시간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렸고 그 감동으로 제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기 모인 4,000명 중에 내가 제일 바뀌었어 할 정도로. 진짜 나한테 그런 정말 임팩트한 감동이 있는 그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다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청춘을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은 거구나. 전 사실 그 전까지는요. 아메를 굉장히 시건방지게 했었어요. 사업 설명 해놓고 못 알아들어?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그 다음. 못 알아듣잖아. 꿈이 없대잖아. 안 한대잖아. 근데 왜 가서 질질거려? 전 진짜 그런 생각으로 아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 가서 엎어져야 되는 일이구나. 가서 내가 두루 누워야 되는 일이구나. 이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내가 조금 오해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친구들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안 한다 그러면 다 그냥 패스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지금 보면 몰골이 달라지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내가 그때 들어 누웠으면, 내가 이 비전을 정말 가슴으로 전달했으면 그들이 지금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바뀐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 내가 교만했고 자존심을 세웠고 내가 내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른 아메이를 만났으면 정말 그 사람이 비전을 봤을 수, 내 친구가 비전을 봤을 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서 비전을 못 받겠구나 하니까 막 너무 정말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최선을 다해서 두루 누워요.
저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사업 전달하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게 당당해지고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니고 그때 가서 느꼈던 정말 그게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건 알았지만 진짜 옳은 일이구나. 그때 이제 랠리를 했어요. 그 기라성 같은 그 많은 리더들을 모시고 랠리를 했는데 40몇 년 하신 분. 이렇게 영상이 젊었을 때부터 쫙 나오는데 정말로 옳은 일이구나. 내가 선택했던 게 내 자식이 했으면 좋은 일, 내 자식이 할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이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정말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를 그때 정말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행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안 어려워요, 아메이가. 내가 내 마음을 달래느라고 시작할 때는 그래 아메이가 다단계가 아니야, 파는 게 아니야. 그래 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업이잖아. 하는데 동업하자 그러는데 이게 뭐가 창피해. 막 그러면서 나 혼자 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했던 무수한 말들이 정말 다 그냥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신나게 핀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저한테 숙제가 남아있더라고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야 되는데 제 파트너들을 둘러봤어요. 이제 뭐 그냥 그야말로 다 훌륭하시고 그냥 뭐 정말 스스로 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이아몬드가 다 되져 계셨고 제 퍼스널 그룹, 아직 다이아몬드로 독립하지 못한 제 퍼스널 그룹을 딱 쳐다봤는데 정말 퍼스널 그룹의 분들이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에너지가 제로. 자존감이 정말로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도 없으시고 PT를 마음속에 새겨드리는데 2시간을 씨름해야 되는. 정말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진을 빼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제 날개죽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황도 되게 힘드시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계시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에서 섭섭한 삶, 섭섭한 인생을 사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러지? 하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 내가 아메이를 간절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힘든 분만 보내주셨어.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성장을 시켜야만 해요. 이분들도 어쨌든 내가 손잡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마지막 숙제였어요. 진짜 뭐 스펙앤포 에너지 만땅에 막 이렇게 막 신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되는, 굉장히 건방진 얘기겠지만 나 아니면 안 되는, 이분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서야만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할 수 있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구나. 모두는 다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구나. 그 창업자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얘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루는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파트너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속도로 갓길에, 얼마나 위험해요, 비 오는 날. 갓길에 세워놓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로 포기하지 말라고. 사실 정말 잘 살면 포기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메이가 아니면 아 그래 뭐 세상에 할 일이 아메이밖에 없겠어. 그냥 해. 그냥 하던 일 해. 그냥 딴 일을 찾아봐. 이러겠는데 아무리 우리 둘이 머리를 붙잡고 생각을 해봐도 머리 붙들고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아메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위에 스폰서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넣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같이 울면서 2시간을 배터리 나가도록 뜨거워지도록 전화를 끊고 봤더니 그 창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뿌해져가지고 하도 열을 내가지고 진짜 그렇게 정말 제 혼을 다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는 그 시간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건방진 얘기지만 어떤 날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돈을 벌어도 싸. 저 진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정말 한 사람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셋업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PT를 심어주고 그 사람한테 파운더스 PT를 심어주고 무지하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해내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 지금 너무 행복한 거는 그때 그렇게 나하고 씨름을 하면서 진짜로 난리를 쳤던 그분들이
다 지금 내년에 호석핀을 도전하시고 올해 여행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너무 벅차게 좋고 진짜 잘하고 누가 봐도 리더고 누가 봐도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보다 정말 마음 아픈 파트너가 내 가슴 속에 그냥 한 켠에 아린 그런 파트너가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그 신우가 있어요, 대구에. 우리 신우는 한 2년 정도 저하고 연락도 끊고 살기도 했고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잠수 탄 거죠. 근데 나도 우리 신우하고 무슨 내가 그 시댁 식구인데 무슨 인연이 있는지 어쨌든 우리 신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았어요. 좋은 사람이랑 하는 거라며. 나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거라며. 사실은 아메 일을 하는데 같이 차도막이 시기 싫은데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때 샴푸가 출시됐을 때였어요. 샴푸가 출시됐던 그 시점이었는데 제가 부산에 갔다 오는 길에 동대구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앉아서 제가 우리 신우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가씨 뭐가 제일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후원이 자신 없대요.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후원이 자신 없대요. 혼하지 마! 그랬어요. 혼하지 마! 혼하지 말고 무슨 제품이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 나온 샴푸가 정말 좋아서 샴푸는 정말 자신 있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만 팔어. 아가씨는 샴푸만 팔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룹에서 요즘 하고 있는 원체인지인 거죠. 하나만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자신감이 나한테 다시 학습이 될 수 있게. 진짜 그 일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오늘 이제 뉴핀으로 올라올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일어서서 다시 이렇게 다시 삶이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벅차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숙제가 그 마지막의 숙제더라고요. 다 끌어안고, 다 이끌고,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을 만들고 그런 내 폭을 만드는 일이 결국은 FC까지 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CA가 됐죠. 돌이켜보면 제가 잘했던 게 있어요. 너 뭘 잘해서 거기까지 갔니? 그러면 제가 잘했던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저는 제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폰서가 참참히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사업 환경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써보는 거예요. 왜 힘들지?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어렵지?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써보면은요, 어이없어요. 대부분 어이없는 걸로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싹 버리면 되죠. 아까 머리를 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 그거는 그냥 놔두고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에너지 관리를 사실은 제 스스로 많이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이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이러죠.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집중할 것이 정해지면은 그 많은 일을 스트레스 안 받고 심지어 시간이 남으면서 할 수 있는 신기술이 익혀져요. 그래서 제가 쭉 사업을 해오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잘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즉시 바로 당장 즉각적인 행동을 되게 잘하죠. 파트너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자. 빨리 나서. 거기 빨리 전화해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거는 저희 남편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 바로. 그냥 바로 가는 거. 사실은 저희한테 온 기회를 놓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은 정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늦추고 조금 게으르고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해놨던 일을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냥 하는 거. 전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일의 양이 그 시스템을 앞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양만 일을 해야 돼요. 정말로 저는 그냥 안 돼도 무식하게 무작대기로 하는 거.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제가 FCA가 되고 나서도 입을 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입을 쉬지 않으면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누군가 비전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입을 쉬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를 풀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놀지 말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실 계속 정말 필드에서 뛰고 있어요. 사실은 FCA가 되면서 걱정했거든요. 내가 FCA가 돼서 달라지면 어떡하지? 내 스스로의 마음이 달라지면 어떡하지? 남이 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FCA가 되고 나서도 전혀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이 정말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기뻐요. 소비자 중에 하나가 이미지 컨설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장님, 회장님 이미지 컨설팅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다 물어본대요. 사장님 꿈이 뭐세요? 회장님 꿈이 뭐세요? 저한테도 꿈이 뭐냐고 언니 꿈이 뭐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1초도 안 걸려. 나 아메이를 진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고 싶냐고. 근데 저는 진짜 아직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고 내 정말 기쁨이니까.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계속 잘하고 싶겠죠. 그렇게 지금도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얻은 게 많죠. 진짜 독립적인 삶을 살죠. 그 독립적이라는 것이 진짜로 누구나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 돈 주는 사람한테 종속돼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종속돼 있고 남편이 돈을 벌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정말 비유상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많은 종속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 독립적인 삶이 내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는 일을 어떨 때는 진짜 막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무식하게 일을 많이 하다가도 어떤 날은 완전히 쉴 때도 있어요. 드라마 다시 보기 1번부터 봉인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다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3월부터 다시 끊었어요. 다시 열심히 했거든요. 3월부터 끊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딱 풍문으로 들었어. 하나만 보고. 그걸 못 끊고 하는데 그런 그 자유로운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인드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메이를 얻게 된 게 한 번도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한 행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옛날에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 남편, 내 새끼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살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남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한 자락 얹어놓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진짜 케이팝 스타의 박진영처럼 이렇게 물개박수가 나오는 일이구나. 진짜 행복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짜 너무 그거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행복이에요. 아메이 플랜에서 아무리 제시를 했어도 뭐 친구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행복인데 그런 행복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해요. 남 잘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거나 내가 착한 마음을 진짜 먹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게 수익 구조로 보장된 일이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게끔 수익 구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걸 56년 전부터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판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착하게, 좋게, 윈윈으로 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행복을 정말로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 진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끝판왕이 있어요. 그 행복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아메이 사업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역전이에요, 역전. 나도 이미 역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역전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셔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다 뛰어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 날을 기다려요. 꿈꿔요. 여러분들 다 저희보다 젊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면서 스폰서님 한 번 더 하셔야죠. 이런 말을
들을 거를 맨날 꿈꿔요. 그게 이 사업의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날을 저는 진짜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FCA만큼의 아메이밖에 몰라요. 분명히 내 작년의 아메이와 올해의 아메이는 틀려요. 내가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그 아메이가 나한테 더 깊이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50인데 젊은 척하고 사업할 나이가 10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0년을 액티하게 이렇게 일하면 솔직히 시간이 지나갈 텐데 제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액면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23살인데 내일 당장 마음을 먹으면 할머니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척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40이 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너무 정신없었고 바빴고 정말로 50이 딱 되니까 그런 생각이 진하게 들더라고요. 난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아메이 기량 최고, 에너지 최고, 마인드 최고인데 내가 뿜을 곳을 더 만들어야겠다. 내가 정말로 기회를 더 많이 얘기할 곳을 만들어야겠다. 나 다시 한 판 해야겠다. 진짜로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TV를 끊었어요. TV를 끊는 건 나에게 굉장한 결단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이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을 걱정 없이 아름답고 멋지게 살 그런 부분을 만들어 구축해 놓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아메이를 하고 싶어요. 신나고 멋지고 제가 모든 것을 하는 기준, 안 하는 기준이 행복해? 좋아? 정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 진짜 좋아. 행복해. 사실 행복이라는 게 힘들다고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메이를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인생에서 내가 풀 숙제와 한 번은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매진하는 어떤 시간 없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한번 나 결심했어. 나 결단했어.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말아야 될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는 게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왜 갈등을 하냐면 그걸 하기 싫어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서 갈등하는 그 내용을 내가 취한다면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저를 만나서 이 비전, 이 사업이 빛날 수 있기를. 저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에 희망의 빛이 시작되기를.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의 끈이 찾아지기를. 저를 만나서 인생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갈고 닦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 그 사진만큼이나 제 삶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이 멋진 사업을 꼭 선택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렇게 선택해서 진짜 훗날 다이아 여행지에서 한잔하면서 오늘의 여러분의 그 결심이, 오늘의 그 결단이 나를 있게 했어요 하고 그날을 떠올리면서 진짜 멋지게 한잔하는 그런 평생 여행 친구가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꿈꾸며 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